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구간이죠. 편한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인 시점에 푸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굳이 또 한 번의 일침이라면은 일침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개인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어느 날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주식이란 게 있는데 이거 하면 돈 번다고 하더라. 이거 완전 꿀이야. 잘된 사람은 돈도 벌고 차도 사고 집도 샀다더라. 이제 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 사회에서 노동소득으로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분히 태생적인 구조의 특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고 A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다들 한다는데 하는 이야기에 못 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야,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내 안에 작은 아이가 꿈틀꿈틀 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접 연락을 해보십니다. 야, 치킨스타가 내가 주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종목 좀 줘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고 그러자. 저는 늘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도 예전에는 뭐 이거 사봐라 저거 사봐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신도 아니고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해서 매수로 이어졌을 때 이게 올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기 때문에 그냥 고기 잡는 법 가르쳐줄 테니까 알아서 낚아보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잘 들어봐. 주식이라는 게 네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데? 이러면은 야, 이거 알잖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박하게 이자 대용으로 좀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쪽이죠. 자, 그러면 맨날 반복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선 주식은 돈 튀어나오는 마법상자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회사의 조각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을 잘 내게 되면은 그것과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한 8에서 10% 정도이다. 여기에는 뒤에서 나올 이유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운이 좋거나 더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험 상황 같은 경우도 고지를 해줍니다. 회사가 성장한다면은 주가도 오를 것이고 부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자산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값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증명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기준으로 2000년도 이후에 시장 수익률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코스피 평균값이 8.8%, 코스닥이 3.3%였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시장 기준으로는 이렇게 대폭의 수익률 구간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있으면은 당연히 빠질 때도 이게 있겠죠. 그리고 멈춰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락날락 한다면은 좋은 수익률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문제는 그나마도 2010년도 이후로는 쉽지 않았다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자, 시장은 그랬다는 것이고 기업의 주가, 시가총액은 보통 이익에다가 이익 배수를 곱하는 식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대개는 이익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물론 뒷부분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긴 다소 특이한 현상, 근원적인 재평가, 릴레이팅이거나 보통 유동성 개입에 의한 버블 형상이죠.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익에 연동된 주주의 몫인 배당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이익이 증가한 정도를 보겠습니다. 국내의 단연간 영업이익 성장률을 본다면은 역시나 호황기가 있고 이게 주기적인 사이클을 이렇게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10%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률을 역시나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회사의 온전한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 같은 경우에도 장기 평균값이 8% 정도가 나온다는 점을 또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태까지 왜 최소 수익률을 8에서 10% 정도를 제시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 초기에 목표 금액과 목표 수익 정하면서 목표를 정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달 가능한 유의미한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고요. 그 숫자는 30억 정도였습니다. 이거를 시드 5천만원으로 20년 안에 달성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연 23% 정도를 추구해보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요거는 장기 평균 8에서 10% 대비 2배 가까이의 높은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1차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발입니다. 야, 8에서 10%? 야, 채권 아니? 야, 빨리 돈 벌어가지고 좋은 거 먹으러 댕기고 스포츠카, 집 사고 그 다음에 놀러 댕겨야 되는데 장난하니?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0억 30억이면 집 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시죠.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목표 설정을 다다익선으로 높게 하고 그거에 도달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시라. 나는 그걸 제시해 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만약에 사회적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높게 도달하고 싶다면 당연히 상위 아웃라이어에 속하는 재능이거나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은 시세 차원에서도 자신을 그 변동성의 상황에 넣는 거죠. 하지만 요것과 요것은 양날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언제든 뒤집힐 수도 있는 리스크도 동반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A는 시작 전에 나름의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부에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있고 그림을 보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죠. 둘 다 의미가 있는 방법이지만 일단 걸음마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 복잡하고 눈에 안 들어오는 숫자 이야기보다는 현란한 그림, 선긋기 이런 게 끌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옆에서 나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각종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해에 40배, 60배를 벌었다. 하지만 니들은 나처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던가. 너 아직도 공부하니? 아, 그렇지. 네가 무식한 나보다 학창시절보다 똑똑했으니까 공부는 잘하지. 난 초보라 잘 모르지만 수익이 꽤 났네. 감사한 일이야. 운이 좋았어. 하면서 속을 긁죠. 이거는 유구한 역사의 종특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발끈하게 됩니다. 요놈이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싶거든요. 그래서 A는 시장에 돈을 넣습니다. 일단 넣고 생각하자. 공부는 딱히 안 한 것 같지만 공부 잘해가지고 옆집 철수가 돈 벌었겠어? 내가 뭔가 보여준다. 고시 합격은 겁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주식 투자는 다들 쉽게 생각하죠. 워렌 버핏 영감탱이가 뭘 알겠어. 옛날 사람이지. 무시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매수한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야, 이거 나 의외로 재능 있을지도. 순식간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일을 왜 했지? 이러면서 부채를 땡겨옵니다. 잘 되면 부가 늘어나겠죠. 하지만 언젠가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하락을 겪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자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전적, 정신적으로 양방의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비로소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돈 잃어보니까 이게 공부해야 되는 거더만 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방구석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스터디 모임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본인을 위해서는 다행이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 공부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이나 복기인데 이미 한번 패배를 한 입장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으니 중요한 것이나 조언이 안 먹히겠죠. 중요한 거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애초에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으므로 대개는 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더 안 나온다 그러면 속칭 고수라는 사람들 옆에서 기웃대기 시작해요. 세미나 강연을 가가지고 군중 속의 1인이 되면은 심정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느끼죠. 당연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뭔가 얻어갈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휴대폰 키죠. 텔레그램 주식 채널 다 등록하고 유튜브 열심히 봅니다. 야, 나 공부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걸 이용하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가 뻔하죠. 텔레그램 들어가면은 수백 개의 채널에서 매일같이 이런 종목들을 퍼줍니다. 그리고 매우 이상하게도 밥아저씨 마냥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이익 구조와 별개로 피해주를 수혜주로 등급시켜가지고 개소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거 떴다. 저거 떴니? 와, 미친듯이 선동합니다. 얘네들이 최근엔 더 조직화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죠. 그 N번방이 별겁니까? 또 혹시나 몰라서 유사자목 라이센스까지 따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텔레그램을 왜 쓰겠어요? 보통 텔레그램 채널은 일방소통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채널들 정말로 다 다른 채널일까요? 왜 서로가 서로를 가입 추천해주고
갑자기 수천 명이 뭉태기로 회원이 늘어나겠습니까? 가치투자 채널인데 왜 세력투시경이라는 채널을 추천할까요? 그리고 특정 뉴스가 채널들마다 올라오는 속도는 왜 1초의 차이도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급하는 종목들은 왜 다 비슷할까요? 다 우연이겠죠. 자, 간혹 VIP 채널에 정보를 먼저 줄 테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회원비 알아서 갖다 바치고 결과적으로는 각종 형태의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죠. 리딩방 이슈는 이제는 워낙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도 아실 겁니다. 알았어, 너 공잘 맹잘 많이 해. 그 사이에 우리는 천국의 유리계단 올라갈게. 열심히 올라갑니다. 야, 그래 이거야. 체코급 소스는 다르구먼. 야, 언제 연 10% 20% 하냐. 30%씩 오르는 회사가 있는데 미수물빵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면 됩니다. 그런 걸 잘하면은 단기간에 조만간 재벌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한테 좋은 거고 저는 틀린 거니까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저는 못하기도 하고 안 합니다. 자, 보통 돈을 잃은 개인은 결국 핑계댈 대상을 찾습니다. 업계인들은 사기꾼이며 여기는 세력 놀이터이고 기관들은 무차익 공매도를 통해서 개인들을 벗겨먹는 시장이며 기업의 대주주는 주주가치를 똥으로 알아가지고 배당도 주지 않는다면서 K주식은 쓰레기라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애초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일부는 한국을 버리고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도 기업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미국 가면 뭐 사겠습니까? 당연히 마가트죠. 마소,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근데 이 보관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다 테슬라예요. 이거 다 합해야 테슬라랑 같아진다. 자, 여기서도 본심은 드러납니다. 머스크 형 믿고 가자, 떼돈 벌자 이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오르는 자산 3대장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레파토리를 매번 같은 방식으로 거쳐올 걸 알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일반인 분들한테 펀드를 들거나 인덱스를 투자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또 화내시죠.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자, 투자의 기재에 워렌 버핏 이런 식의 경험을 이미 수십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은 로우 코스트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게 메저리티 인베스터한테는 좋다. 일반인들은 이게 딱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인덱스 투자하면은 역시나 사람들은 한국보다 미국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의 CAGR을 보면은 6% 정도입니다. 이게 한국에 안 오를 때 물론 오른 구간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계산기 두드려보면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자보다 조금 이상의 수익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적합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같이 나 장투할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장기 투자는 상당히 버거운 구간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사지도 못하고 결국 고생을 하고 나서는 체감 대비 수익이 적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QQQ, QLD, TQQQ, 각종 인덱스, 레버리지, 2배, 3배 상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본심은 시장 수익률을 내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최근까지도 사학개미는 레버리지 사시든가 아니면 테슬라 사든가 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레버리지 ETF가 좋으면은 버핏이 이걸 하라고 했겠죠. 레버리지 ETF에 대한 서양 애들의 검증 결과 5년 이상 들고 가면은 1년 들고 가는 것만 못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증시 하락 구간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100이라는 것을 매수한 다음에 그걸로 차입을 일으켜서 더 얻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원금이 2배로 까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산이 줄어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 못 돌아오는 것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구조조차 이해를 하지 않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본인들은 인덱스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봐도 장기간을 봤을 때 지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지수보다 훨씬 못한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투자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따라잡는데 남들 따박따박 걸어갈 때 2배, 3배 뛰어가야 한다. 이거는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는 힘들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분노해서 금융업계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다 사기꾼이다. 물론 그런 애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역시 투자는 서울부동산이라면서 부동산 무쇠가 되는 것이죠.
부동산 풀패. 제가 이런 상황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수년간, 심지어는 10년 넘게 옆에서 진심 어린 잔소리를 하게 됐었습니다만은 세계의 경일기 그들에게 전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이 바뀌려면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다쳐야 될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쳤었고 그리고 나서야 바뀌었었죠. 결국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익이 성장하거나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결과물로서 일부 부가 차근차근히 증가하게 될 거라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운때가 찾아와가지고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기도 하겠죠. 자, 어떤 투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거장께서 예전에 이 돈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일종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점수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를 즐기는 사람에게 점수가 따라오는 것이지 요걸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했죠. 개인적으로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가 하는 괜한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